EBS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이제 어떻게 고3, 고2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유빈 쌤이 디데이 카운터를 안 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디데이 카운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남았어요? 358일. 몇 주 남았어요? 모르겠어요는 뭐지? 나누기 7만 하면 될걸. 이 수준하고는 갑자기 이건 뭐지? 51주 남았습니다. 51주. 총 52번의 일요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수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103주 남은 거예요. 103주.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죠? 금방 끝나요. 103주 전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끝납니다. 그죠? 자, 어제 사진이 뭘까요? 지난주 사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 전날 책을 책상 정리하고 이렇게 책 정리하느라고 책을 막 버립니다. 근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책을 버리는 고3들이 아니라 2학년 학생들입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책주로 모인 겁니다. 여기서 되게 심각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픈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책을 찾으려고 찾고 있는 걸까요? 가끔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필기가 가득 잘 되어 있는 책, 뭐 이런 거 찾는다고. 그런 책은 안 버려요. 그런 책은 수능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지 누가 그걸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물론 수능 시험장에 두고 오는 학생은 있더라고요. 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할 때 꼭 다시 찾더라고요. 슬프게도. 여기 새 책 찾으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책들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가 보여요? 수능 특강이요. 연계 교재인데 세상에 새 책이야. 무슨 말일까요?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죠. 35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새 책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확. 358 나누기 7은 얼마라고요? 네, 공부합시다. 어제 고대 일반 전형 1차가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선생님 휴대폰이 막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저 붙었어요 이러면서 막. 올해 이제 선생님이 요즘에는 워낙 바빠서 이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올해 선생님이 고대 원서 4개를 썼거든요. 4명의 학생이 고대 원서를 썼고요. 어제 4개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4명 중에서 제일 내신 성적이 좋은 애는 1.3. 그 애는 당연히, 그죠? 두 번째 아이가 2.1,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2.7, 네 번째 마지막 아이가 3.4. 선생님 학교에서도 1점대 그리고 2점대가 막 고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3점대 아이가 붙었어요. 왜?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면 그게 전략이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뭐 만능 열쇠는 몰라요. 나는 선생님 학교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놈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 때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작년에 7등급 건대 보냈거든요.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공부하겠다라고 선생님한테 다짐했을 때 도와준다. 얼마든지. 선생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성공하는 전략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냉정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교사 생활 올해 20년째예요. 20년의 교사 생활을 하고 선생님이 절대로 믿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쳤어요. 여러분, 망친 시험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요. 팩트 폭력주의자예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해야만 내가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점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그걸 인정합시다. 지난 중간고사는 내가 망쳐서 그 성적이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내 실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 때 대학에서 뽑는 인원 34만 7,747명이에요. 대학 4년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전문대까지 합치면 20만 명 합치면 54만 명 정도를 대학에서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중요한 이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가 처음으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하고 대학 정원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학 정원이 적은 학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면 얼마든지 대학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학령 인구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령 인구가 45만 명이고요. 여기서 수능 안 보는 인원을 빼고 통계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리를 해보면 수능을 칠 인원이 대략 한 30만 명에서 32만 명 왔다 갔다 해요. 재수생 16만 명 더하고요. 그러면 48만 명 정도 나와요. 근데 대학 정원은 54만 명이거든요. 6만 명의 대학이 정원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등학교의 시간을 지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간다 목표,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2021 학년도의 전형별 비율이에요. 전국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189개 4년제 대학을 보면 사실 대학에서 뽑는 방법은 이 5가지가 끝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건 뭐예요? 학생부 교과요. 그러니까 내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이고요. 세 번째 정시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전형이에요. 노란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게 기타, 특기자 전형이요, 논술 전형이요. 이 둘은 워낙 숫자가 적어요. 게다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경쟁률이 381대 1이었거든요. 한 명 뽑는데 381명이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 생각이 조금 그래요. 말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항상 그 다음 자료를 함께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전략의 출발점에서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학 15개를 쭉 놓고 보면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그 다음이요, 정시요.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신이요. 그러니까 전 내신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맞아요. 근데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고 싶어 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은요, 내신으로 못 가요. 8.1이 100명 중에 8명을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성적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하냐, 아니면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인지를 해야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갑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고대 합격한 4명의 학생 가운데서요, 정시로 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은 1명. 수능 성적이 이제 대충 예상 등급 뭐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예상 등급으로 봤을 때 정시로 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 1명. 나머지 3명은 정시로 고대를 못 가요. 근데 걔들은 수시를 잘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장 일반 대학을 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 전형은요, 정시, 그 다음에 교과, 학종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시부터 살펴봅니다. 정시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거의 대부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N수생의 비율입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교 15개 정도 대학에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정시 비율이 2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질 거예요. 이 비율들은 지금 20% 초반에서 결정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수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는 58%입니다. 재수생 14만 명, 지금 이 자료는 재수생 14만 명에 재학생 40만 명을 데이터로 나온 거거든요. 경쟁이 안 돼요. 연대요 58%요. 고대요 64%요. 정시로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정시로 대학을 간다? 이거 지금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요, 정시를 목표로 해서 난 정시 파이터, 전 정시에 올인할 거예요. 지금 이제 내신 성적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학생들이 꼭 나오거든요. 전 정시에 올인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만 지키면 여러분 정시에 올인하셔도 돼요. 하루 16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16시간이요. 쌤, 전 16시간 잘 앉아 있는데요. 손 들어봐.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죠? 정시가 조금 힘든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서울에 있는 2018학년도에 서울에서 고3을 보낸 재학생들의 성적 데이터예요.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친 학생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시까지 쭉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국나사요, 국어, 수학나, 사회 시험의 100분위 평균이요.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98% 이상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학생들의 최상위권이요. 100분위 98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1등급은 저 밑에 두고 1등급 극초반의 아이들이요. 평균이. 걔들이 실제로 고3을 지나면서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능에서요 1등급이 안 나오죠. 평균 1등급이 안 나와요. 왜요? 이유는 아까 정유빈 쌤이 얘기해 주셨죠. 고3을 지나면서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건 고2 때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고3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만 받아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스트레스만 받아요. 성적이 쭉. 이유는 다 있어요. 3월 학평의 100분위 평균이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달에 쳤던 성적보다 낮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시험을 첫 번째 보는 게 3월이에요. 그리고 재수생 6월, 그리고 반수생 9월. 그리고 수능에서 10,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위권 10,000명. 1번 절에서 머리 깎고 공부하던 아이들. 작년에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등장을 했죠. 군대에서 공부한 아이들이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 중에 군대에서 현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거나 머리 밀고 산에 있거나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1등급 간당간당 턱걸이 하고 있는 평균 100분위로 봤을 때 1등급 간당간당 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요. 1등급에서 점점 하염없이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아이들이요. 1등급 근처에 갈 뻔했던 아이들이요. 평균 100분위 2등급 중후반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이죠. 4개 재학생들의 성적의 공통점은요. 이런 성적 데이터를 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벗어날 수 없는 건 이건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리고 나도 여전히 빅데이터에, 여러분들도 여전히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왜요? 상위권 재수생은 반수생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걔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신이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이 3점대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랑은 좀 달라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목표가 선명하면 돼요. 내가 남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양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한 주문 있죠? 이렇게 나오는 주문, 거기에 한양대학교. 맨 앞에 보시면 파이낸스 경영이 있습니다. 파이낸스 경영이요. 대단히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예요.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열심히 밀고 있는 학과거든요. 다이아몬드 학과. 선생님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학과예요. 4년 장학금을 줍니다. 저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요. 웃기고 있네요. 공부 안 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장학금 주는 학과가 얼마나 많은데요. 4년 장학금 풀로 줘요. 4천만 원이요. 공부 잘하면 추가 장학금도 줘요. 조건은 딱 하나. 고등학교 내신 1.02. 30과목 중에서 2등급 2과목 정도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1등급? 쉽지는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목표로 한다?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전형에 포커싱 되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안으로 나오는 게 선생님이 제일 대학을 잘 보내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2학년 학생부가 1학년 학생부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점. 그래서 이 시점에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전략, 특정한 계획만 수립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웬만해서는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재학생 합격률이 90% 이상인 전형이에요. 전체 전형 중에서요, 재학생 합격률이 90%를 넘는 전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이게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만 하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그걸 그대로 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해만 없으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고 학종을 되게 오해를 하죠. 아, 상장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야 되는구나. 뻥이에요. 왜요?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게 학종형 인간이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대학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이 그 4명 K대학 보낸 4명, 한 명은 내신이 워낙 좋아서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던 아이고요.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학생부가 전부 다 왜로 채워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만 뽑아내시면 돼요. 그 중에 2점대 학생 하나는 3학년, 심지어 3학년 때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 전 죽어도 K대를 가고 싶은데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할 텐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와줄게. 3학년 때 만났다고요. 그리고 학생부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올해 1학년 학생들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사실 웃기잖아요. 상장 100개라니요. 5학기니까 학기당 20개의 상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2학년 2학기가 끝나가니까 상장 통틀어서 20개가 안 되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95% 이상일 텐데 100개라니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몇 명일까요? 2명이요. 108개 1명, 103개 1명이요. 그걸로 기사를 쓴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서울대학교를 진학한 학생, 이건 상위권 대학 전부 학종에 대한 오해를 씻어내는 과정이니까요. 서울대학 전체에 간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돼요. 평균은 뭘까요? 수상 개수 몇 개요? 30개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이 108개요. 근데 평균이 30개예요. 그러려면 상장 못 받은 아이가 통계상으로 몇 명 있어야 돼요? 많이. 장성여자고등학교의 수준 많이. 충격적이군요. 몇 명 더 있어야 돼요? 빵개가 몇 명? 2명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균이 30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수상이 30개라는 말은 108개 받은 학생이 1명 있을 때 빵개에 준할 만큼 1개, 2개 받은 학생이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평균이 30개가 돼요. 서울대학교는 상장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크게 의미 없거든요. 왜요? 30개면요, 여러분 학기당 몇 개예요? 5개 학기니까 학기당 6개예요. 서울대를 가는 학생 국어 교과우수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몇 개? 이미 5개.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상해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해야 된다,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학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수가 없죠. 왜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 100개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번에 선생님이 보낸 학생, 아직 자료를 다 정리를 안 해서 화면으로 못 보여주긴 하는데, 이번에 그 4명 가운데 3점대에 있는 학생 5개 학기 전체를 통틀어서 상 3개예요. 가는 건 문제 없다니까요. 상이 많아서 간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전국에서 상이 제일 많은 학생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본 학생 108개? 에이, 왜 이러세요? 제일 많이 본 건 300개예요. 300개의 상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질문,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근처에도 못 갔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대학이 이거 상장 카운팅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거 카운팅하는 대학 없어요. 어떤 대학도 카운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유빈 선생님이 나오신 K대학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정유빈 쌤이 나오신 대학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K대학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K대학이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학종 안내 책자의 맨 첫 페이지에 K대학이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메뉴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접니다. 손 들어봐. 장성혁은 오늘 전체적으로 하품하는 거지 그거. 손 머리 쓰다 그래 여기 아니지? 네, 오해할 행동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 선생님이 교사 생활 20년째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학생 없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K대학이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이런 학생이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이에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이에요. 물론 그 선호도가 조금 낮은 대학은요, 등록금을 잘 내줄 학생을 뽑아요. 이거는 지금 대학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곧 여러분들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곧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구조조정 다 들어가서 3, 40개 대학이 내년 정도에 날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잘 내줄 수 있는 학생, 그런 대학은 가면 안 돼요.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그런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 대학도 기준을 제시를 해주겠죠. 왜요? 그런 학생을 뽑고 싶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을 볼 필요는 있어요. 대학을 제시하는 기준은 대체로 이래요. 서울대랑 한양대는 조금 독특하고요. 연대나 고대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뽑고 싶어하는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속한 재단인 한양대학교는요, 자기주도 쉽게 생각하면 연대나 고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화시킨 게 한양대의 학종이거든요. 그래서 학종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향하는 대학에 따라서 학종 스타일이 내가 학생부를 꾸미는 게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패스.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정 짓는 학생은 뭐냐면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학성,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의지, 특히나 고대는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대학을 간 학생들을 잘 보시면요, 성향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고대를 간 학생은 고대 스타일이 딱 있고요, 연대를 간 학생은 연대 스타일이 있고요, 서울대를 간 학생은 서울대 스타일이 딱. 왜요? 그 대학이 그런 성향의 학생이 대학을 빛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의 학생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런 능력을 우린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능력을 우리는 통칭해서 어떤 학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뒤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정부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대학 가고 싶으시죠? 대학 가고 싶죠? 20명만 가고 싶은가 봐요. 대학 가고 싶으시죠? 장성여고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대학 가고 싶죠?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이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학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탈락.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6개 대학이 주요 선임입학사정관이랑 부선임입학사정관 12명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향하는 우수함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에서는 이게 다 통용돼요. 학생이 가질,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는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우수함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망라해 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6개,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교 6개에서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12명이 공통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에요. 우수한 학생이라고 방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내가 이 능력을 키우기만 하면, 다시요, 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학생부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면접에서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학인 전발이 정말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상한 교육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학업 역량도 완성, 인성도 완성, 전공적 합성도 완성, 발전 가능성도 완성. 나는 완벽한 존재야. 그런 학생은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런 학생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그런 학생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요? 선생님도 저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도 저런 능력을 가지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그 중에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특정한 역량이 매우 강화되어져 있는 학생, 그 학생이 대학을 빛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요? 이런 학생이요. 전공적 합성에 완전히 픽스되어 있는 학생이요. 그게 아니라면 학업 역량에 픽스되어 있는 학생이요. 그게 아니라면 학업 역량이 월등하게 우수한데 인성도 좀 갖춘 학생이요. 그런 학생은 대체로 보기 힘들어요. 성적이 좋으면 좀 인성이 좀 안 좋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을 한다는 거거든요. 학문을 할 때 자기 고집이 없으면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의 학문 분야를 학문을 닦아가는데 고집이 없어? 그러면 걔는 거짓말이에요. 그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건, 내가 학생부에다가 학인 전발을 전부 보여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부 쭉 펼쳐 놓으시고요.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할 때 첫 번째 작업이거든요. 학생부를 지금 네가 지나간 과거를 한번 쭉 훑어봐. 학인 전발 중에서 너에게 제일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 뭐니? 이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걸 지난 학생부에서 분석해내면, 그걸 강화하기만 하면 2학년 말 3학년 초에 그걸 강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대학 가는 건 사실 되게 쉬워요. 6등급, 7등급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겠어요? 그걸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증명이 포인트예요. 자,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하긴 전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내신 성적 생각해요. 웃기고 있네.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학생부 교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00% 그런 거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학업 역량은 뭐냐면요, 네가 대학 가서 얼마나 네 혼자서는 좀 이상하네. 너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니?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수학 능력이라고 그래요. 닦을 숫자요. 얼마나 너 혼자서 학문을 열심히 닦을 수 있냐고요. 그 학문을 열심히 닦을 수 있는 학생의 전초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밑에 나오는 막 이야기들인데요.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문구는 세 번째 거예요. 선생님이 학업 역량에 픽스한 학생들은 대체로 세 번째에 포커스 맞춰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저 갈까요? 집에 갈까요? 시작. 여기서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됩니다. 학생부에서는요, 내가 학업 역량을 강조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밑에 탐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되게 선생님은 되게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 판단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요, 학생부에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나? 1번. 두 번째, 그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동아리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했냐? 이게 자기주도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선생님은 그놈 잡아서 학업 역량으로 해서 학종으로 대학 보내요. 그 두 가지가 꾸준하게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야? 선생님, 저는 학생부를 봤더니 탐구 활동이 정말 꾸준하게 되어져 있던데요. 빙고! 학업 역량의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것만 키워주면 돼. 왜 자꾸 선생님이 내신이 아니라고 그러느냐면요, 내신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요 고등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A 학생하고요 B 학생 누가 더 우수해 보여요? 당연히 B 학생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입학사정관은요 이 등급을 아예 안 봐요. 왜?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등급이라고 하는 단어,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숫자는 거짓말이 엄청 많거든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도 없거든요. 하나만 보여줄까요? A 학생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4등급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각성을 했어. 그래서 1학년, 3학년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요? 1등급으로요. 근데 B 학생은요, 야, 나 공부 좀 해.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나 좀 공부 좀 해. 건들지 마. 1등급으로 시작했어요. 3학년 때 놀고 먹다가 4등급으로 끝났어요. 평균 등급은 얼마? 2.0. A 학생 2.5. 누가 더 우수해요? A요. 대학이 보는 건 이거라고요. 이 학생이 얼마나 성적이 변화하고 있느냐, 이 과목의 수강자는 몇 명이냐. 그렇다면 이 학생이 주요 과목 말고 기타 과목의 성적은 어떨까? 등급 컷은 어떻게 되지? 이 학생이 심화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지? 특히나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되게 중요해요. 300명에서 2등급 하고요, 10명에서 1등급 하고 10명에서 2등급 하고 똑같은 2등급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등급을 안 본다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수십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갑, 을을 봅니다. 내신 등급이요.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에요? 웃기고 있네. 왜요? 원점수 볼까요? 국어 95, 93. 갑과 을 누가 더 우수해요? 알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실수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건 실수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을 받으면 우수한 학생이 될 거라는 환상 갖지 마세요. 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열등한 학생, 3등급이기 때문에 열등한 학생,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학종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증명을 만들어내면 돼요. 잘 고민하세요. 학종은 실수를 체크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한두 개 더 틀렸다고 해서 열등한 학생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학은 어떻게 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전체 성적 노란색으로 이제 곧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학과, 그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한 고등학생 전체의 내신 성적, 그리고 장성여자 고등학교 중에서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평균 내신 성적을 일단 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는 거죠. 이러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숫자 안 봐요. 입학사정관들이 숫자를 볼 만큼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요. 확 들어오죠. 이 학생은 뭐에 특화된 학생이에요? 수학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학생부에다 뭘 꾸리면 돼요?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킨 과정만 보여주면 이 학생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인성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성 이야기를 하면 착한 거 이야기를 해요. 전 착한데요, 선생님. 대학에서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아니, 착하다고 뽑아주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착한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야죠. 근데 선생님이 인성인데요?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학업 역량, 내신이 아니에요. 인성, 인간성이 아니에요.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인성은 퍼스널리티예요. 캐릭터요. 네가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 개인적인 특성이 우수하다면 내가 인성에서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해줄게. 저는 고등학교 생활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요. 성실하잖아요. 인성. 웃기고 있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성실하게 하면,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했어요. 대학이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절대로 안 뽑습니다. 왜요? 우수함을 증명해야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생활한다는 건 우수함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성실한 결과 우수해졌다. 빙고. 성실한 결과 성실하기만 하다. 아깝다. 안타깝다. 탈락. 왜요? 이건 시험이거든요. 이건 입학 전형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학생을 뽑아요. 인성.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생활할 거예요. 착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우수함을 증명하시라고요.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전공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요. 아유, 어찌나 오해가 많으신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 뭐 해야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 의대를 갈 겁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돼요? 의료봉사요. 웃기고 있네. 의료봉사라니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생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 가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 학생들이 의료봉사랍시고 가서 봉사활동 뭐 해요? 청소요. 청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청소래요. 그 말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여러분들은 학종으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요. 그렇게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런 얄팍함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냐고요.
그럼 난 핵물리학자를 꿈꾸고 있어요. 봉사활동 어디서 해야 되니? 어디서 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 못 들어가요. 고등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견학은 가능하겠지. 들어가서 봉사활동 한다고 스위치 하나 누르면 못 들어가요. 그럼 난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대학 못 가겠네요. 꿈을 접어야겠네요. 그딴 얄팍한 생각을 하니까 학종이 보일 리가 없죠. 전공적 합성은요, 여러분, 정확한 단어는 대학이 사용하는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올해 선생님이 아직 2022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올해도 정말 그 고대 4명 보낸 학생들이 정말 기발한 전략을 썼거든요. 선생님이랑.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제로 깔았죠. 노력하지 않는 학생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선생님, 전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는 거. 잠재력이 뛰어난데요. 웃기고 있네.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간 학생들 중에서요, 여학생 댄스 동아리, 남학생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하키 동아리, 골프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걔들은 그럼 도대체 전공적 합성이 뭐길래요? 춤을 열심히 춰서 전공적 합성이 생겼으면 무용학과 갔나요? 선생님이 올해 보낸 학생, 연대 활동우수로 해서요, 경영학과 보낸 학생이요. 꿈이 CEO요. 패스트 패션 CEO요. 이 학생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패스트 패션 CEO, 상표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뭔지 잘 모르죠? 유행이 빨리 바뀌는 유니죠? 그런 회사의 CEO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럼 그 학생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능력이 뭘까? 그게 계열적 합성이에요. 이 학생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네가 가져야 할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제일 중요한 능력 하나씩 얘기해 볼까? 창의성이요. 그럼 너는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창의성을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니? 댄스 동아리요.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는 능력이요. 새로운 춤을 연구하는 능력이요.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시도를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해본 거예요. 창의성이요. 계열적 합성이요. 이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계열적 합성은 반드시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요.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다음, 네가 어떤 능력을 키울 거니? 두 번째. 세 번째가요.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학생부를 잘 보시고요. 반성하세요. 학생부는 나쁜 이야기를 적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각양각색해서 적습니다. 그럼 도대체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릴 때 튀어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건 상투적인 멘트예요. 절대 안 믿어져요. 거짓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학종 지도를 엄청 많이 해요. 매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막 3학년 올라와서 연초에 4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학종 지도하느라고 막 맨날 코피 쏟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코피 흘리고 지나가면서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떠닥떠닥거리고 제 거 지금 봐주실 수 있나요? 막 이래. 그런 아이들이요. 발전 가능성이요. 잠재력이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증명이 포인트거든요.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학인 저는요, 선생님이 실패한 학생들도 있어요.
6개 썼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선생님은 6학종 쓰거든요. 선생님은 지도를 받는 학생 6학종 쓰는데 안타깝게도 뭐 5개만 붙고 1개 떨어지고 막 이래요.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죠. 야, 넌 2개 야, 내가 지도한 학생 중에 2개 떨어진 학생 네가 처음이야 막 이래요. 근데 학인 저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떨어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을 찍어서 지도한 학생은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여줄 수 있다라고요. 뭐요? 증명하면 돼요.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잠재력은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여기 10명만 갖고 있네요. 잠재력은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4번째예요. 시작! 장성여자고등학교는 완벽한 학교라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학 못 가겠군요. 큰일 났네. 장성여자고등학교는 문제가 많은 학교예요. 근데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욕하면 탈락. 문제점 발견했죠? 욕 열심히 하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많은 욕들 나한테 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바꾸세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너무나 강력해서 경직되어 있어서 못 바꿨는데요, 실패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시도한 게 우수한 거예요. 시도한 게 뭐라고요? 잠재력이요. 시도한 그 행위가 학생부에 남아있기만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계를 뚫기 위해서 난 정말 바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합격.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생님 붙인 애들도요, K대학 붙인 애들도 그중에 2명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선생님 학교는 선생님이 이걸 계속 시키거든요. 그냥 체계적으로 시켜요. 체계적으로 시켜요. 1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학교 문제점을 찾습니다. 4명 팀을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지금 몇 년 했더니 학교의 문제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선생님 어떤 문제도 없어요. 대학 못 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의 문제점을 바꿔가면 돼요. 선생님, 저기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살릴게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대학 보낸다니까요. 선생님, 저기 신호등이 좀 이상해요. 바꾸자. 그래서 대학 갔어요. 얼마든지요. 하나 만드세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라 하시더라도, 선생님 전 모르겠고요, 전 대학 가야 돼요. 고쳐주세요. 탐구보고서 쓰시고요, 교과에 반영하시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발전 가능성,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자,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학종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널널한 그런 전형 아니에요. 이 학종 정말 정교한 전형이거든요. 진짜 정교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종은요,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횡단평가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1년 동안 쭉 했던 활동들이 크로스 체크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이놈이에요, 이놈. 여러분 요즘 수업 시간에 발표나 뭐 토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 수업 시간에 발표나 토론 막 하면요, 땡땡땡 수업 시간에 어떤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해서 우수한 학생임이라고 적어줘요. 탈락이요. 왜요?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이거 교과서에 어떻게해서 어떤 주제로 발표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먼저 뭘 클릭할까요? 독서요. 이것과 발표와 관련된 책을 읽었어? 연구했니? 그냥 내 이놈한테 물어봐서 복사해서 붙여서 발표한 거구나. 수준 떨어지게 탈락.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학생부에서 서로 크로스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크로스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평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 아까 그 춤추는 학생, 이 학생 1학년 때요. 어쨌든 1학년 때 종합의견, 상투적인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요. 두 번째 학생이요. 역시 2학년 담임도 똑같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1학년 때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1학년 때 이 학생 창의적인 도전을 했네. 2학년 때 창의 아이디어의 동아리 활동했네. 그럼 2학년 때 전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짜냐면요. 야, 너 이리 와. 3학년 때 지금부터 너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하루에 한 문제씩 질문한다. 이거 선생님이랑 전략을 짠 거거든요. 하루에 한 문제씩 질문한다. 그 대신 교과서 해설지, 문제집 해설지에 없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선생님 매일매일 질문. 그럼 이 학생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수학 성적이 완전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요, 이 학생에 대한 학생부를 적어줄 때 어떻게 해요? 학기 말에 학생부 적어줄 때 뭐가 생각날까요? 자꾸 날 귀찮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와가지고 계속 해설지에도 없는 해설로 자꾸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나겠죠? 그럼 어떻게 적어줘요? 이렇게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하고. 그러면 이 학생은요 3년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죠. 나의 모든 능력은 증명될 때만 진짜가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떨어집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의 자율활동을요 4가지로 분석하거든요. 학교행사, 세부활동, 학생이 뭐 했니, 교사가 뭘 어떻게 평가했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율활동은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자율활동은요 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뭔가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 눈에는요, 입학사정관 화면으로 여러분 학생 보거든요. 화면에는요 뭐만 남냐면 인원만 남아요. 왜요? 뭘 하기 때문에요? 요놈만 남아요. 요놈만. 왜요? 다른 건 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건 전부 다 지워져요. 뭐라고 해요? 평가 불가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워야죠. 얼마 전에 경남에 있는 고3 학생 학생부를 봤거든요. 경악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빈칸. 그 학생의 학생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칸이에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탈락이에요. 평가 불가. 그럼 탈락이거든요. 평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켜줘요? 평가할 수 없으니까 탈락이죠. 여러분 학생부요. 과연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고민을 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적힐까요?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활동이요. 선생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100명 가운데 1명한테만 적히는 거예요. 왜요? 이 학생은 진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부분에 전부 다 빈칸이네요. 입학사정관이 궁금해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앞에 게 나와요. 이건 전부 다 선생님도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당연히 100명이 했는데 100명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가 뭘 했니? 네가 뭘 했니?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저 금연교육 받았는데요. 이런 거 말고요. 금연교육 받은 학생은 우수한 학생. 맞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뭘 했냐고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건 올해 고대를 진학은 아직 아니죠. 고대 1단계를 통과한 2점대 후반의 학생의 학생부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요약해 준 거예요. 이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거든요. 수업에서 궁금했어.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 읽었어. 책 읽고 선생님과 토론했어. 그리고 탐구보고서 썼어. 그리고 난 다음에 시사에 관심 가졌어. 새로운 진로를 만들었네. 새로운 진로 만들었으니까 책 읽어야지. 그리고 또 탐구해봐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요. 뭐요? 실천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행동으로 바꾸냐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세상을 얼마만큼 바꿔낼 수 있냐고요. 이게 대학이 요즘 제일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바꾸세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바꾸세요. 그게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요. 강원대학교 학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핵심 역량이 미래 역량, 인성 역량, 창의 역량, 협동 역량, 실천 역량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요? 밑에 보시면 뭐 나와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거 나오죠? 평가 요소가 뭐야? 학, 인, 점, 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요, 놀랍게도 여기다가 비율을 둬요. 그래서 학업 역량 30%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고자 하는 역량 자체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합격자들 볼까요? 경영회계학부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 5등급 후반. 몰려있는 성적대요 3등급대. 맞죠? 얼마든지요. 이걸 만들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교과 성적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 3등급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하 등급을 보시면 3등급대 나오죠. 교과 성적이요.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한다. 내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저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떨어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죽도록.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어 진짜 죽도록.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능에서 2개 영역에 2등급 2개만 만들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쓸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모든 대학을 학종으로 다 쓸 수 있어요. 2등급 2개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2등급 2개 못 맞추는 대생님 지금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2등급 2개를 못 맞는다? 그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강원대학교 2개 영역 합 7이에요. 하나 4, 하나 3. 얼마든지요. 정시 결과입니다. 금방 봤던 내신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오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전략을 세우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요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멘트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납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내신 성적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 내신 성적을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나는 태백에 있고 나는 장성여고에 있고 그래서 난 이거밖에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납득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으로 가요. 그러나 그걸 납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벽하게 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비화옥이에요. 선생님 요즘 되게 좋아하는 선인장이거든요. 꽃말이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열정이 뭘까요? 네, 그거요. 열정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열정은 빨리 식거든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영어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내라는 뜻이 있어요. 참아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는 건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가질 수 있죠. 그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잘생긴 사람 하나 등장하면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열정은 절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로 자기를 내던질 때 그 열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세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세요? 좀 미안하지만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이 깨어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잠재력은요, 내가 고통을 가하지 않는 한 절대 깨어나지 않아요. 장성여자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꿈을 처절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